30년 전 비좁은 단칸방 현관. 젊은 영호 30대가 출근 구두를 구겨 신으며 소리친다. 그의 발치로 노란 양은 도시락통이 내동댕이 쳐진다. 반찬 꼬라지하고는 나가서 사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 젊은 순자의 고운 손이 바닥에 떨어진 멸치볶음을 황급히 줍는다. 그녀의 등 위로 현관문이 쾅 닫힌다. 오늘 아침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 주방. 늙은 순자, 치매에 주름진 손이 찬장 깊숙한 곳을 뒤적인다. 그녀가 꺼낸 것은 30년 전, 그때 그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통이다. 순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시락통을 행주로 닦는다. 찌그러진 모서리를 소중한 보석처럼 어루만진다. 우리 그이, 배고프면 화내는데 따뜻할 때 먹여야지. 순자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는다. 도시락 뚜껑을 닫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그 소리 위로 영호의 늙고 후회 섞인 숨소리가 겹쳐진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기 서서 뭐해? 사람 지나다니는데 길 막지 말고 좀 비키라고. 김영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접수대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이순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낡은 가죽 핸드백 끈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하얗게 눌렸다. 종합병원 신경과 대기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다가 다시 낮은 속삭임으로 바뀌며 두 사람을 훑고 지나갔다. 영호는 혀를 차며 다리를 꼬았다. 순자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그의 옆자리도 아닌 한 칸 떨어진 의자 모서리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았다. 검사 결과 듣는 건데 뭘 그렇게 굼떠? 답답하게. 영호가 등산복 바지에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쏘아붙였다. 순자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의 시선은 영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흙 묻은 등산화 코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영호와 순자를 번갈아 보았다. 영호는 그 시선이 거슬리는지 헛기침을 크게 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대기실 벽에 걸린 TV에서는 요란한 트로트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순자의 귀에는 영호의 거친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톱 거스러미를 뜯었다. 피가 맺혔다. 진료실 앞 전광판에 김영호님 보호자가 아닌 이순자라는 이름이 떴다. 영호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자는 한 박자 늦게 몸을 일으키려다 무릎이 꺾여 휘청거렸다. 영호는 잡아주기는커녕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다. 진료실 문까지 불과 5걸음 남짓한 거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있는 듯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호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든 채 의사 책상 앞 상석을 차지했다. 반면 뒤따라 들어온 순자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머리카락은 염색 시기를 놓쳐 희끗했고 셔츠 깃은 달아 있었다. 의사가 자리를 권하자 순자는 의자를 영호의 뒤쪽으로 살짝 뺐다. 영호의 등 뒤 그림자 속으로 숨어드는 모양새였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띄우며 안경을 고쳐 썼다. 영호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떨었다. 구두 뒤축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순자는 그 소리에 맞춰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의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영호의 넓은 등판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단순 건망증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원래 좀 모자라요.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어제는 가스불도 안 끄고. 영호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트를 넘겼다. 보호자분, 환자분 평소 행동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밥 먹은 것도 까먹고 내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고 그냥 늙어서 그런 걸 가지고 병원은 무슨. 영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순자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영호가 고개를 획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다. 왜? 뭐 할 말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더 세게 쥐었다. 가방 가죽이 비명처럼 삐걱거렸다. 의사가 순자에게 시선을 옮겼다. 이순자님, 지금 계절이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순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창밖에는 앙상한 가로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겨울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입에서는 엉뚱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도시락 싸야 하는데. 영호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거 봐요. 동문서답하잖아. 답답해 죽겠다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울렸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공기의 흐름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전증이 아니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뇌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얗게 위축된 뇌의 단면이 흑백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호는 그게 뭔지 몰라 눈을 가늘게 떴다. 알츠하이머입니다. 진행이 꽤 많이 되셨어요. 전두엽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영호의 다리 떨림이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와 의사를 번갈아 보았다. 아니, 그냥 깜빡깜빡한다니까. 치매는 무슨 놈의 치매. 최근 5년 사이의 기억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나 강박적인 기억만 남았을 가능성이 커요. 영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순자가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통이었다. 병원에 오면서 왜 저런 걸 챙겨왔는지 영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순자가 해맑게 웃으며 도시락통을 영호에게 내밀었다. 여보, 늦겠어. 얼른 출근해야지. 영호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현관에서부터 식탁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가 천리 길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였다. 30년 된 낡은 싱크대 앞에 선 그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등은 굽었고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10년 전에 정년퇴직했다. 출근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순자의 시간은 영호가 가장 바쁘게 일하고
가장 그녀를 혹독하게 대했던 30대 시절로 되돌아가 있었다. 오늘 반찬은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어. 김치도 볶고. 순자가 뒤돌아보며 웃었다. 영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웃음은 영호가 잊고 살았던, 아니 철저히 무시했던 신혼 시절의 그 미소였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엎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도시락을 싸주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영호는 숨이 막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하지만 그는 넥타이를 매고 있지 않았다. 목을 조여오는 것은 죄책감이었다. 순자가 식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노란 계란말이, 그리고 볶음김치. 영호의 앞에는 수저가 가지런히 놓였다. 어서 먹어. 버스 놓치겠다. 순자가 영호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영호는 숟가락을 쥔 채 떨리는 손을 제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야, 너 어이로 불렀던 사람.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 면박 주고 힘들다고 하면 유세 떤다고 소리쳤던 사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기억이 고작 자신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니. 나 회사 안 가. 영호가 쥐어짜듯 내뱉었다. 순자는 못 들은 척 영호의 밥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다. 부장님이 또 괴롭혀? 그래도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내가 있잖아. 순자의 눈가는 맑았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투명한 눈동자에 영호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식탁 위로 투둑, 투둑 물방울이 떨어졌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펐다. 목구멍이 부어오른 듯 뜨거웠지만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볶음김치의 매운맛과 눈물의 짠맛이 입안에서 뒤섞였다. 맛있어? 순자가 아이처럼 물었다. 영호는 씹던 것을 삼키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일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영호의 목소리가 뭉개졌다. 그는 밥그릇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다. 입안 가득 음식을 채워야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울음은 밥알 사이를 비집고 기어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순자야.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영호는 밥풀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열했다. 순자는 영리하게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밥 먹다 살에 들린 아이를 달래듯 영호의 굽은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손길은 일정하고 다정했다. 영호는 그 손길 아래서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거실에는 해가 저물어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식탁 위에는 깨끗하게 비워진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싱크대 앞 영호가 고무장갑을 끼고 서 있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수세미에 세제를 묻혔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거실 소파에는 순자가 모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가슴 위에는 낡은 핸드백이 소중하게 품어져 있었다. 영호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노을빛이 순자의 흰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영호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물기 묻은 손등이 얼굴을 적셨다.
그는 다시 그릇을 닦았다. 뽀드득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었지만 부엌 안공기는 덥고 습하고 뒤늦게 따뜻했다.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너무 늦게 깨달아집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기억을 잃고 세상 모든 것을 잊게 되는 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식은 밥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을 건네주세요. 더 늦기 전에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